안녕하세요. 인도 아티스트의 세 번째 라디오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에이터 S. 에이터 B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는데 일주일 만이죠? 그쵸. 네, 일주일 만에 여러분한테 지금 와게 됐는데요. 이번에도 그레이랑 그리고 또 그레이 말고는 또 저희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서 또 저희들의 견해랑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그레이에 대해서 저랑 에이터 B랑 많이 좀 썼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곡을 위주로 썼지만 에이터 B는 그 그레이에 대한 장르적인 거 좀 더 좀 유추할 수 있는 분야들을 좀 많이 썼죠. 그레이 같은 아티스트 이해하려면은 어떠한 장르가 있는지 솔직히 제가 계속해서 글을 썼지만 글 속에 계속 얘기했던 게 있어요. 힙합이라는 장르는 굳이 구분해봐 의미가 없다는 걸 계속 써왔고 강조를 해왔는데 그래도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정도는 좀 알면은 듣기에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위주로 좀 써봤습니다. 좀 더 약간 에이터 B는 백그라운드의 느낌을 좀 더 많이 정보를 전달하려는 느낌으로 썼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거 있어서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다이렉트로 그냥 곡에 대한 저의 생각을 썼다면 에이터 B께서는 조금 더 매거진 같은 느낌으로 백그라운드를 아니, 저도 곡 썼어요, 릴레이디. 아 그래요. 우리 저 어떤 위주로 썼냐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우 참. 그러면 그레이에 대해서 이제 장르를 여러 개 쓰셨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하나하나 좀 짚고 물어보고 넘어가는 식으로 할게요. 일단 레치라는 장르를 쓰셨는데 저는 이거 뭐 좀 생소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요. 저도 레치시라는 장르는 사실 이거 글을 쓰기 전에는 깊게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새 하도 힙합에서 트랩이니 붐베이니 이런 구분이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쇼미더머니 보면은 맞아요. 특히 그 면도가 자기는 무조건 트랩 아니면 못합니다 계속 이러는데 이게 도대체 트랩이 뭐고 붐베이가 뭔지. 그러니까요. 힙합 안에서도 저희는 그냥 힙합을 그냥 하나의 장르로 보는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해 준다는 건 굉장히 좀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레이는 그렇다면은 어떠한 장르를 하고 있는지 좀 알기 위해서 조사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레치시라는 장르는 그 DJ 머스타드라는 그 해외 아티스트가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해요. 네. 그렇지만 약간은 트랩 비트랑은 비슷합니다. 트랩이라는 비트 자체가 약간 808 베이스로 해가지고 네. 약간은 비트가 좀 느려요. BPM 자체가 느리거든요. 붐백 같은 경우는 80에서 90 정도로 간다 하면 트랩은 70 정도지만 우리가 듣기에 도끼 노래나 이런 것들은 꽤 빠르다라고 느끼잖아요. 네네, 특히 도끼 랩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이 노래 BPM이 빠른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 트랩이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거는 그 비트 자체를 좀 쪼갰기 때문이에요. 그럼 레칫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하죠. 하지만 레칫은 좀 더 대중들한테 다가간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면에서 대중들에게 다가간다는 거죠? 비트 자체가 조금 그 베이스를 좀 낮추고 약간은 가벼운 소리를 많이 써요. 좀 더 대중적인 소리를 낸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그리고 훅 같은 경우도 그레이 곡을 들어보면은 보통 제이팝 박 선생님이 훅을 또 잘 만드시니까 저번 주에 화제의 인물이셨죠, 제이팝. 보통 훅을 쓸 때 뭐 크러쉬나 그 본인의 보컬을 사용하거나 제이팝 같이 이러한 뭐 보컬리스트 및 래퍼 및 뭐 천재 아티스트를 사용한다고 하죠. 네. 그 정도면 천재죠. 네, 이렇게 그 보통 훅 같은 경우는 래퍼가 약간 뭐 리듬이나 라임을 맞춰가지고 큰 가창력을 요구하는 훅을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레칫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보컬리스트의 역량이 필요한 이런 훅을 많이 씁니다. 그런 멜로디가 있어야 또 대중들이 또 좋아하고 사랑하니까요. 그렇죠. 그런 거 있어서 좀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힙합 안에 장르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 있어서 레칫은 좀 더 대중적이고 트랩이 조금 더 BPM이 붐백보다 빠르다라고 지금 붐백보다 느리다. 붐백보다 느리다. 네. 제가 정리를 잘못했네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신 거 있어서 네. 우리가 조금 음악을 즐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알고 듣는다면 더 재밌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유익했던 정보인 것 같아요. 넘어가서 그레이가 이런 장르를 했다라는 걸 넘어가서 어떤 곡을 했다는 거를 이제 좀 더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레이드에서는 어떤 곡을 지금 중점으로 한번 보셨었나요? 제가 중점으로 봤었던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레칫을 설명하면서 소개했던 마이 라스트랑 네. 그다음에 어리얼 레이디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번 주 하면서 네. 제가 좀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섰다 보니까 그게 약간- 우리의 매력이죠. 느낌 약간 가는 다른 아티스트를 조금 더 많이 소개한 것 같아요. 뭐 나플라라든지 미고스 특히 이번에 앨범 나왔거든요. 그 아니 왜 갑자기 홍보를 하십니까? 미고스 이번 노래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에이터비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저는 이런 방식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아티스트를 소개하면서 아티스트가 그 혼자만의 음악을 만들진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영감을 받고 피처링도 받고 이러면서 연계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연계되는 그 뭔가 마인드맵 같은 거를 저희가 잘 보여주면서 얘기한다면은 그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훨씬 더 재밌게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를 쭉 봤는데 네. 저희가 로꼬 노래를 좀 많이 다룬 것 같아요. 그렇죠. AOMG 소속이다 보니까. 로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꼬가 일단 AOMG에서 굉장히 노래 많이 냈고 이 개국공신이라고 해도 그 뭐냐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뭐냐 그레이의 곡을 많이 받고 로꼬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 어쩌다 보니까 로꼬의 곡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중 저는 일단 가장 재밌게 봤던 거는 리스펙이었어요. 리스펙. 보통 요즘 힙합 문화라던가 우리들이 힙합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느낌이 좀 있잖아요. 좀 누군가를 디스한다던가 아니면 나 잘 나간다 약간 이런 게 스웩이라고 생각한다던가 그렇죠. 그런 거 있어서 근데 로꼬는 자기만의 나는 힙합을 대할 때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태도의 가사로 적었거든요. 로꼬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네네네네. 로꼬 같은 경우는 그 약간 도끼 같은 아티스트나 이런 아티스트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얘기를 주로 하고 본인이 어떻게 삶을 생각하고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도끼 같은 경우도 자기 본인만의 철학은 있지만 너무 좀 단순하다고 해야 될까. 불안불안했어요 지금 도끼 얘기 갑자기 왜 하나 이 타이밍에서 계속 얘기해보세요. 한번 들어보고는 싶네요. 이거는 뭐 에이터비의 개인적인 생각이시니까. 사실 너네는 다 나의 복제품들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랩 가사를 구성 많이 하고 난 네네. 진짜 오리지널이고 네. 난 정말 잘하고 돈도 진짜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라는 게 도끼의 주 내용이거든요. 그죠. 약간 흑인의 그 스웩을 너무 좀 강조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건가요? 그렇죠. 약간 뭐 흑인도 뭐 랩 가사 들어보면은 그 미고스 뭐 노래 들어보면은 뭐 레인드랍, 짭짭 이러면서 물방울 목걸이 뭐 다이아 뭐 스포츠카 이러면서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약간 우리나라에서 우리 김치 먹잖아요. 아니 왜 김치라고 표현해서 다른 것도 좋은 게 많은데. 요새 제일 핫한 단어 중에 뭔지 알아요? 뭐 어떤 게 제일 핫하죠? 김프라고 알아요. 김프? 김프가 뭐죠?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비트코인도 김치나라 오면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런 용어 좀 쓰지 마세요. 제일 핫한 단어입니다. 아.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힙합이라는 문화도 네. 우리나라에 오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야 돼요. 그만큼 우리나라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언어로 우리만의 그 정서를 전달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합니다. 뭐 도끼 씨가 그 가사를 그렇게 써서 뭐 좋다 나쁘다 하는 거는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제가 뭐라 할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힙합이 만들어졌지만 그 미국 힙합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게 리얼 힙합이다 이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 네. 음악에 있어서 그리고 예술 장르에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거는 그걸 흡수해서 내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외국 힙합을 그대로 할 거면은 그렇죠. 외국 힙합이 더 잘해요. 그렇죠. 정확한 팩트예요 이거는. 그렇죠. 대신 그들과 다르게 되기 위해서 내가 그 분야의 오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만의 색깔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뭐 도끼가 자기만 색깔 못 낸다는 거는 또 아닌데 네. 너무 네. 약간 그거에 영향을 받고 그거대로 쓰려고 하는 거는 조금 오지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꼬 같은 경우는 약간 본인의 색을 많이 내는 이런 아티스트라 봅니다. 네, 얘기하세요. 지금 죄송합니다. 방송사고가 살짝 있었네요. 네.
그 로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리스펙이라는 가사에서 이제 자기 자신도 존중하고 너도 존중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런 우리나라 문화가 솔직히 말해서 나 잘 나간다 내가 짱이다라는 문화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문화가 좀 더 강하잖아요. 유교적인 문화가 조금 없지 않아 있어서 선비죠, 선비. 네, 그렇죠. 좋은 뜻의 선비인 거죠. 그런 거에 있어서 힙합이라는 자기를 표현하는 도구랑 그런 문화적인 흡수를 한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잘 나온 곡이지 않나. 그리고 역시 그레이 얘기니까 또 그레이 얘기를 빠지지 않는다면은 그레이가 보컬적인 피처링도 하고 비트도 만들었는데 비트가 또 굉장히 가사처럼 세련됐어요. 좀 이렇게 신나는 느낌?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처지는 비트가 나오면은 좀 이게 언밸런스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굉장히 드라이브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비트에서 그런 가사가 나오니까 굉장히 좀 그리고 이 리스펙트라는 게 스파크 광고에 쓰인 노래예요. 예, 맞아. 네, 뮤직비디오 자체가 스파크 광고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더 밝은 느낌, 약간 이런 걸 많이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거에 있어서 역시나 그 컨셉이나 방향성을 굉장히 좀 잘 잡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도끼도 살짝 정리하고 넘어가자면은 저도 같은 생각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문화를 가져오는 게 있어서 우리만의 문화를 잘 섞어서 다시 만들어내는 게 예술가의 또 하나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넘어가서 그 로꼬에 대해서 그레이가 냈던 곡에 대해서 하나를 더 얘기하고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잘이라는 노래거든요. I'm Fine이라는. 네. 이게 예능에서 나온 곡이에요. 그 건반 위의 하이에나라는 예능에서 나온 곡이에요. 네. 뭐 이 예능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프로듀서들이 자신들이 곡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고 그 예능에서 곡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아, 좋은 프로네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인더 아티스트한테는 굉장히 좀 재미가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아무래도 예술가들이 어떻게 음악 작업을 하는지를 좀 예능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넘어가서 그레이가 그러면은 잘이라는 노래를 만들면서 어떻게 자기가 프로듀싱을 하는지 그리고 아티스트를 어떻게 대고 만드는지가 적나라하게 나왔었는데요. 네. 이 잘이라는 곡 같은 경우는 난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저번에 말씀드렸던 맘펜이라는 곡하고 좀 연장선 같은 느낌인 거죠. 슬리피라는 아티스트랑 같이 만들었어요. 아, 슬리피. 네, 슬리피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언터처블 출신이죠. 슬리피가 쇼미더머니 나온 그 사람. 지기 펠라드 출신이에요. 아, 네. 별로 관심 없으시죠? 아니 본인 얘기할 때 눈이 초롱초롱해지다가 제 얘기할 때 그렇게 관심 없다는 듯이 그냥 끄덕끄덕 거리실 거예요? 아, 제가 이 프로를 안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라고 했는데 이것도 무시하신 거 아니에요? 네, 다음에 볼게요. 다음에. 저희 집에 TV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가 되면 꼭 에디터 B가 어떤 식으로 임하시는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넘어가서 보통 프로듀서들은 제가 글에서도 썼다시피 자기의 색을 어느 정도는 강요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여태 동안 흥행했던 길이기도 하고 익숙하던 길이니까요. 근데 그레이가 자기의 최고의 장점을 꼽았던 게 아티스트가 원하는 방향을 받고 그거대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프로듀서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힙합 안에 장르 중에서 나는 분배만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쪽에서 뭐 트랩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영역을 제한을 두지 않고 여러 분야에 도전하면서 그것도 성공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레이가 뭐 분배, 뭐 트랩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모든 힙합이라는 그 문화 자체를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네. 그 모든 힙합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 정점으로 음악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음악적인 센스가 확실히 뛰어나요. 어떤 게 대중들이 좋아한다라는지 그 비트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재능충이라고 그랬잖아요. 충이라뇨. 재능인으로 네. 갑시다. 충은 네, 좀 재능. 그렇고, 재능이 많은 아티스트죠, 그레이가. 네. 아무튼 그래서 슬리피가 원하는 방향대로 노래가 나와서 굉장히 좀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잘난 노래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싶고요. 네. 이제 요즘 가장 핫했던 노래죠, 그레이의. 시차. 네, 시차에 대해서는 에디터 B도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 시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우원재가 쇼미더머니 나오면서
AOMG 들어가고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싱글이라 보는 게 맞겠죠. 그쵸, 이 싱글 앨범 자체에 뭐 몇 곡이 안 들어가 있었던 거죠. 기억에. 차만 있지 않나? 아, 그래? 아니 뭐 앨범 나오긴 했는데 오원재 자체에 뭐 노래가 그렇게 많진 않았던 거죠 기억에. 뭐 이제 음악을 네. 시작한 친구니까요. 네, 뭐 일단은